지금까지 KBS 뉴스 광장을 1텔레비전과 동시에 들으셨습니다. 지금 시각은 6시 16분입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아나운서 정은혜입니다. 요즘 아침 저녁으로 기온이 뚝 떨어지죠. 초겨울 추위가 찾아들면서 감기 기운을 느끼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올해는 특히 독감 환자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독감 환자가 3배 이상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유행 시기도 작년보다 2달이나 앞당겨지면서 최근 10년 사이 가장 심한 독감 시즌이 될 수 있다, 이런 경고가 나왔습니다. 그만큼 올겨울엔 예방이 더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과 임신부, 또 생후 6개월부터 13세 어린이는 국가 예방접종 대상자들이죠. 대상인데도 아직 접종하지 않으셨다면 서둘러 백신 접종부터 하시는 게 좋겠고요. 기본적인 예방수칙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코로나 때처럼 외출 후에는 꼭 손 씻기, 기침 예절 지키기, 사람이 많은 곳에서는 마스크 착용하기, 이런 생활 습관에 더 신경을 쓴다면 나와 가족은 물론 주변 사람들도 건강하게 이 계절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1월 4일 화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시간은 물론 KBS 일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 KBS 일라디오의 공식 채널이나 모바일 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네, 화요일 텃밭 가이드 시간인데요. 텃밭에 겨울을 늦추는 방법과 또 월동 준비에 대한 다양한 텃밭 소식 함께 살펴보고요. 마케팅 아이디어 시간에는 느린 삶을 즐기는 슬로우 라이프와 관련 트렌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텃밭 농사에 대한 궁금증 그리고 질문 있으신 분들은 지금부터 문자 보내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 샵 973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도시 농부들의 텃밭 가이드 시간, 수원 씨앗도서관 박영재 관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텃밭 농사에 대한 궁금증과 질문 있으신 분들 지금부터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 샵 973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관장님, 벌써 이번 주 금요일이 입동이더라고요. 네. 겨울 채비가 더 바빠지게 될 것 같은데 어떠세요? 네. 제가 있는 수원 경우에도 얼음이 얼었어요. 벌써. 네. 영하로 떨어졌는데요. 요즘처럼 맑은 날에 기온이 떨어지는 것을 보면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지구라는 행성도 우주 속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 우주의 평균 온도가 영하 273도의 온도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지구는 엄청 높은 온도를 가지고 있죠. 네. 태양이 덮여주는 낮이 아닌 시간에는 오히려 우주의 열기를 빼앗기기 때문에 영하로 쉽게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습기라든지 구름이라든지 이런 지구에서의 온도 빼앗기는 것을 막아주는 그런 보온체, 그런 이제 온실 효과가 없어지니까 당연히 온도가 떨어지는 건데요. 네네. 이것을 막기 위해서는 중간에 무언가 막는 방어 장치가 있어야 합니다. 구름이 잔뜩 낀 날에는 구름이 이런 복사 현상으로 기온이 떨어지는 것을 막아주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겨울철에 비나 눈이 오는 흐린 날이면 바로 기온이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지혜를 바탕으로 해서 텃밭에 겨울을 막을 수는 없지만 겨울을 늦추는 방법, 그리고 월동을 준비하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겨울을 늦추는 방법, 첫 번째 뭐가 있을까요? 소규모 텃밭이거나 화분 정도일 경우에는
밤에 따뜻한 물을 넣은 병을 작물 근처에 두면 서리 피해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따뜻한 물을 넣은 병이요? 네. 그러면은 그 병은 어떤 병이면 될까요? 페트병 정도면 네, 될까요? 페트병도 괜찮습니다. 이제 바깥 마당에 있는 화분들을 실내로 들여놓아야 할 때인데요. 혹여 들여놓을 곳이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면 이렇게 따뜻한 물을 넣은 페트병을 작물 근처에 두어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햇볕이 잘 드는 곳이라면 페트병 색상을 검정색으로 칠한 다음에 이렇게 두면 낮 동안에 물이 덮여지겠죠. 네. 그래서 추울 때 상승기류를 만들어서 서리가 내리는 것을 늦추거나 막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그 텃밭에 바람막이를 해주는 방법도 있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네. 바람도 텃밭의 기온을 떨어뜨리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바람이 불어서 실제 온도보다 훨씬 더 떨어뜨리는 그런 온도 효과를 주는데요. 텃밭 주변에 나무판이나 천막 등으로 바람막이를 해주면 찬바람 유입을 막아서 열 손실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무와 같은 채소들이 영하 날씨에 바람들이 현상이 생기는 것은 이렇게 영하로 떨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실제 바람이 들어서 네. 바람이 불어서 이렇게 기온을 더 떨어뜨리는 것 때문에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런 바람막이를 통해서 기온을 막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간이 비닐하우스를 설치하는 방법도 한 가지 방법인데요. 어떻게 설치해요? 터널 형태로 PVC 파이프나 대나무 또는 이제 강선 등을 구부려서 터널 모양을 만들고요. 그 위에 부직포나 비닐을 덮는 방법입니다. 부직포의 경우는 흰색 부직포가 좋고요. 비닐은 이제 투명 비닐이 될 텐데 부직포의 경우에는 비닐보다 통기성이 좋아서 작물 위에 덮어서 서리와 급격한 온도 변화를 완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오, 그렇군요. 비닐을 혹시 덮을 경우에 신경을 써줘야 할 부분이 있을까요? 비닐을 덮을 경우에는 낮에는 외부보다 5도에서 10도 정도 내부 온도를 올릴 수가 있지만 네. 밤에는 온도 차이를 크게 내지는 못합니다. 밤에도 효과를 보고 싶다면 비닐과 함께 첫 번째 얘기했던 그런 검정칠한 물병을 터널 안 작물 곳곳에 배치하는 방법을 겸행해서 이렇게 사용하면 낮에는 좀 온도가 올라간 동안에 페트병에 물이 데펴졌다가 밤에 그런 서리를 막아주는 그런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낮에는 열어서 환기시키고 밤에는 닫아서 열을 지키는 좀 그런 번거로움도 좀 뒤따르긴 하지만 다가오는 겨울을 또는 며칠 또는 이제 몇 주간을 지연시킬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나무는 지금 시기에 그 볏짚 같은 걸로 싸줘야 하지 않을까요? 네, 과수나무의 경우에는 특히 이제 감나무와 같이 추위에 약한 수종이거나 추위에 강한 수종이라 하더라도 어린 묘목의 경우에는 보온을 해줘야 합니다. 네. 가장 좋은 보온 재료가 볏짚이나 부직포입니다. 보온 재료로 땅 위로 올라온 원줄기 밑동을 두툼하게 감싸고 묶어줍니다. 그리고 또 사과, 배, 포도와 같은 수종은 원줄기에 백색 수성 페인트로 도포를 하거나 신문지 등으로 감싸는 것도 동해 예방에 효과가 있습니다. 네. 햇볕을 받은 남쪽 면과 햇볕을 안 받는 북쪽 면이 급격한 온도 차이로 과수나무 원줄기가 터지는 그런 일소 피해 증상을 막아주는 효과를 볼 수가 있고요. 특히 사과나무의 키 작은 외성 대목을 사용한 나무의 경우에 꼭 필요한 작업입니다. 가을 들어 이제 낙엽이 떨어진 과수나무에는 감사 거름을 이제 퇴비로 충분히 주어야 하고요. 그리고 토양 온도 유지와 겨울철 습도 유지를 위해서 원줄기 주변에 이렇게 낙엽이나 볏짚과 같은 보온 덮개로 두툼하게 덮어주는 것이 꼭 필요한 작업입니다. 네, 따뜻하게 키워야 하는 식물들은 다 실내로 옮겨야 할까요? 네, 그렇죠. 최저 기온이 10도 미만으로 떨어지면 알로카시아, 스킨답서스와 같은 열대 난대성 식물들은 실내로 옮겨 월동을 해야 합니다. 아이비라든지 고무나무와 같은 다육식물과 관엽류 네. 그리고 제라늄, 베고니아와 같이 꽃피는 식물들도 어린 화분과 또 새싹류들도 모두 실내로 들여놓아야 합니다. 실내로 들였을 때 햇볕이 잘 드는 곳에 놓고요.
물주기 횟수는 아무래도 밖에 두었을 때보다는 조금 줄여줘야 합니다. 네. 뿌리가 얼지 않도록 받침대나 신문지, 보온재로 바닥을 감싸주면 더 효과가 좋고요. 일부 내한성이 강한 장미, 라벤더, 나무 수국과 같은 작물들은 실외 또는 이제 베란다에 관리할 수도 있지만 온도 변화가 심한 날씨에는 베란다보다 안쪽 실내로 들여놓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네, 집에 다 들여놓기 힘든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럴 경우에는 다른 방법 없을까요? 되게 이제 수확물의 경우가 그럴 수가 있는데요. 많은 수확물을 집에 보관할 수 없는 경우에 활용하는 것이 이제 야외 냉장고라고 할 수 있는 우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우물이요? 예, 우미요? 예, 우물 파서 그 안에 저장을 하는 건데요. 무나 배추를 너무 많이 수확해서 봄에 활용하고 싶지만 가정 내 냉장고에 충분히 보관할 수 없는 그 공간이 없다고 한다면 텃밭 중에서 물 빠짐이 좋은 곳을 선정해서 너비 60cm, 깊이 75cm 정도의 우물 팝니다. 네. 양이 많을 경우에 너비를 유지한 상태에서 길이를 더 이렇게 더하면 이제 저장량에 맞출 수가 있고요. 바닥에 볏짚이나 낙엽을 두툼하게 깔아주고요. 한 15cm 정도 이상 이렇게 두툼하게 깔아주고 저장할 무나 배추를 낙엽 위에 거꾸로 세워서 쌓아줍니다. 이렇게 거꾸로 세워서 쌓아주는 이유는 올바로 세웠을 때는 이제 새싹이 많이 생겨서 맛이 좀 떨어질 수가 있어서 이렇게 거꾸로 세우면 새싹 형성이 덜 돼서 좀 맛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쌓은 다음에 위에 다시 낙엽을 두툼하게 덮고요. 그 위에 파낸 흙을 덮어서 봉분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봉분 모양 주변으로 배수로를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물이 우리가 보관했던 장소로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배수로를 잘 뚫어주고요. 봉분 위에 비닐이나 또는 이제 남은 볏짚으로 짠 이형을 엮어서 덮어도 좋습니다. 집에 냉장고가 충분하다면 무의 경우는 무청을 떼어내고 씻지 않는 무나 이제 배추를 신문지로 2겹 정도 싸고 다시 비닐에 넣어서 이렇게 냉장고 아래칸에 보관하면 습도와 온도에 따라서 5개월까지는 장기간 신선하게 보관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부지런히 이렇게 월동 준비해 주셔야겠습니다. 자, 오늘 텃밭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되는 유료 문자 샵 9730, 샵 9730으로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세요. 저희가 받은 문자 소개를 해드리고 답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681님, 텃밭에 물을 심었는데 무 잎에 벌레가 너무 많아요. 약을 쳐도 안 되는데 옆에 국화 꽃나무가 있어서 그런 걸까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네, 아마 어떤 벌레인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약을 쳐도 안 되는 벌레는 없을 텐데. 국화 꽃나무에서 벌레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국화는 보통 이제 진딧물이는 있는데 진딧물이가 국화한테 더 가지 물로 옮겨가지는 않거든요. 예, 그래서 좀 손으로 잡을 수 있을 정도의 이제 벌레일 것 같은데 네. 그런 것들은 좀 일일이 손으로 잡는 수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약쳐도 안 되니까 손으로 잡아야 되는 네. 거예요? 아마 이제 그 약쳐도 안 될 정도면 아마 강한 좀 벌레들인 것 같은데요. 네. 그런 벌레면 아마 손으로 잡을 수 있는 걸 거예요. 그럼 무 잎에 잘 생기는 그런 벌레들은 뭐가 있을까요? 무잎벌레라든지 뭐 배추인나방 애벌레라든지 이렇게 벼룩벌레라든지 종류가 많습니다. 근데 그 종류들은 다 약 치면은 어느 정도 해결이 가능한 네, 거죠? 그렇죠. 잘 안 되면 손으로 잡으셔야겠습니다. 어떡하죠? 3731님, 봄에 감나무를 옮겨 심었는데요. 지금 동절기 준비를 하면서 퇴비를 웃거름으로 주고 흙으로 덮어주면 해롭지 않을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이제 오늘 아마 방송 중에 해답을 찾으셨을 것 같은데요. 네. 네, 지금 이제 딱 월동 동절기 준비 돼서 이야기를 했죠, 저희가. 네. 그래서 이제 감사걸음이라고 해서 웃걸음이 아니라 감사걸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네, 감사걸음을 주시고 이제 흙으로 덮어줘서 그리고 또 낙엽이라든지 이런 걸로 두툼하게 덮어주시면
월동을 잘 하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듬해 봄에 다시 주는 이제 그 옷걸음으로 봄 결실을 준비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좋습니다. 5225님. 시금치 밑거름은 어떤 종류가 좋은가요? 라고 물어보셨네요. 네. 보통 일반적으로 모든 작물들의 밑거름은 퇴비로 활용합니다. 일단은 그 화학 비료도 있겠지만 이렇게 퇴비를 기본적인 밑거름을 하는 이유가 토양 내에 있는 미생물들뿐만 아니라 토양에 이렇게 그 고슬고슬한 토양의 성격을 만들어 주는데 가장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네. 이렇게 하고요. 밑거름의 이제 성분을 중요하게 여기신다고 한다면 질소하고 칼륨 중심의 이제 거름이 이제 중요한 밑거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3369님. 저희 밭에는요. 억새풀이 작은 자부동만한 뿌리를 가지고 온 밭을 덮었어요. 싹 죽게 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라고 해주셨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건 정말 그 제초제를 뿌리는 방법 말고 친환경적인 방법이 정말 힘든 방법입니다. 그럼 제초제를 쓰는 방법이 네, 그렇죠. 가장 좋은 거예요? 뭐 친환경적인 제초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른 봄에 빙초산, 네. 식초, 3배 식초, 3배 식초를 뿌리면 뿌려주면 새싹이 자라는 상태에서 생장점들이 다 이렇게 그 말라 죽는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토양을 산성화시킨다든지 토양 미생물들이 약화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죽인 다음에 다시 토양을 회복시키기 위한 작업들, 밑거름이라든지 네. 그다음에 미생물들을 좀 보강한다든지 이런 작업들을 또 다시 해주시기는 해야 합니다. 그렇군요. 6230님. 작물을 심기 전에 밭에 비료를 뿌리고 그냥 두면 비료 성분은 점점 스스로 없어지나요? 라고 질문 주셨어요. 네, 아마 이제 가을에 그 퇴비 남아 있는 것들 다 뿌려놓고 월동한 다음에 봄에 퇴비 안 뿌리고 이제 작물을 심고 싶으신가 봐요. 그런가 봐요. 퇴비들은 질소, 인산, 칼륨이 주요 성분이잖아요. 네. 그 중에서 질소 성분은 고향이 공기 중이에요. 공기 중에 80%가 질소잖아요. 그러니까 공기 중으로 날아가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비가 오거나 눈이 오면 또 쓸려서 땅 속으로 스며서 용탈이 되기도 합니다. 네. 지하수를 오염시키기도 하고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미리미리 이렇게 해두실 필요는 없고요. 네. 그냥 두시면 안 되고요. 그냥 두면 안 되는군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남은 퇴비들이 있으면 잘 좀 갈무리를 해서 덮어두시고 이른 봄 텃밭 준비할 때 활용하시는 방법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네. 5786님. 관장님 당근은 언제 뽑나요? 라고 질문 주셨어요. 언제 뽑을까요? 네, 지금 이제 당근 수확할 철인데요. 네. 당근은 수확할 때 되면 수확하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당근 이파리들이 이렇게 분수처럼 이렇게 솟다가 이파리가 가운데를 중심으로 옆으로 쫙 벌어져요. 네. 이렇게 맞아요. 벌어진다는 로제트 형태로 이렇게 벌어지면 그게 이제 수확하라는 신호입니다. 그럼 잎이 벌어지면 수확을 딱 하면 되는군요. 네. 그때 뽑으면 되겠네요. 잎이 이렇게 가운데로 벌어지는 이유는 지금 수확 안 하면 나 가운데로 꽃대 올릴 거야. 그런 뜻이에요? 네, 꽃대를 올리기 위해서 가운데로 이렇게 벌어지는 거거든요. 네. 꽃대 올릴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신호를 받아들여서 하면 되고요. 그리고 어차피 또 영하로 떨어지니까요. 지금 이제 다 수확해야 됩니다. 어린 거든 크게 자란 것이든 다 먹을 수 있는 게 당근의 또 장점이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너무 추워서 동해 피해 있기 전에 수확을 서두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3219님 쪽파를 심었는데 요즘 파가 노래지는데 이건 거름 부족일까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왜 노래질까요? 네, 이제 아마 이제 밑거름이 부족해서 노래질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끝 부분이만 노래진다고 한다면 칼슘 성분이 이제 부족해서 그러면은 칼슘 성분이 든 거름을 좀 보충해주면 좋겠네요. 네, 웃거름으로 주시고요. 그렇지 않고 전체적으로
이게 흐물흐물거리면서 노랗게 된다라고 하면 아마 이제 뿌리 쪽에 오는 병을 의심하셔야 됩니다. 흐물흐물해지면 뿌리 문제예요. 네. 그래서 한번 그런 것들은 이제 한 포기 정도 이렇게 시범적으로 캐보셔서 뿌리 쪽에 갉아먹고 있는 벌레가 없는지 확인하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네, 좋습니다. 3180님, 서울에서 텃밭을 가꾸는 도시농부입니다. 물을 가꾸고 있는데 수확 시기에 대해 궁금합니다. 어떤 사람은 서리를 한두 번 맞은 무가 맛있다고 하고 영하로 내리기 전에 수확해야 한다고 하는데 알려주세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네. 수확 시기가 언제죠, 무는? 영하로 떨어지더라도 무가 바람 들려면 이제 바람이 강하게 부는 그런 이제 기후를 맞으면 이제 바람이 드는데요. 그래서 바람들이를 막기 위해서 오늘 이제 처방을 내려드렸고요. 네, 맞아요. 뭐 감싸준다든지 부직포로 덮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고요. 무는 영하 1도 그리고 바람이 세게 부는 날씨 이런 것을 피해서 수확을 서둘러 주는 게 좋고요. 배추는 영하 5도까지는 견딥니다. 오, 그래요? 예. 배추 잘 견디네요. 네, 그렇지만 무는 그보다는 좀 더 못 견디니까요. 잘 지역의 기온, 온도 일기예보를 잘 확인하셔서 수확 시기를 정하시기 바랍니다. 네, 6276님. 무에 점박이가 많이 생겼어요. 왜 그럴까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왜 생길까요, 점박이가? 점박이 형상은 이제 무에서 이제 미량 원소 부족 결핍 현상이거든요. 네. 저희가 이제 배추 무 파종하기 전에 밭 준비할 때 붕소거름, 붕사거름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이제 밭 준비를 안 하신 경우에는 이렇게 주근깨 모양의 점박이 잎이 나오고 배추에도 점박이 증상이 이렇게 생기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미량 원소 결핍 현상이고요. 이미 왔으니까 어쩔 수가 없네요. 어쩔 수 없어요? 네, 치료법은 없어요. 아, 네. 저희가 시간상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답변 못 드린 질문들은 다음 주에 이어서 답변해드리겠습니다. 텃밭 가이드 시간, 지금까지 수원 씨앗도서관 박영재 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트렌드를 읽고 마케팅 전략을 세워보는 시간입니다. 마케팅 아이디어. 오늘은 느리고 여유로운 삶을 즐기는 슬로우 라이프와 슬로우 트렌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게요. 마이테이스트 민지영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느리게 사는 삶, 슬로우 라이프라는 말 많이 들어봤는데 뭐든 빠르고 효율적으로 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했다가 지금은 천천히 살고 또 여유롭게 사는 게 더 멋지다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는 것 같은데 이런 변화가 생긴 이유가 뭘까요? 네, 요즘 느리게 사는 삶이 다시 주목받는 건 최근의 짧은 유행이라기보다는 너무 빨라진 세상에 지친 사람들이 균형을 되찾으려는 움직임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 균형을 찾는 그런 네. 현상이군요. 맞아요. 무조건 남보다 앞서고 이기는 데 집중을 했다면 이제는 나만의 속도를 찾는 법을 찾으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데요. 예전에 성공의 기준이 속도였다면 네. 이제는 지속 가능성 그리고 내 마음의 여유가 더 중요한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빠른 결과 또 성과보다는 번아웃을 예방하고 그럼 나 자신을 지키는 방식 중에 하나로 느림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항상 얘기하지만 너무 많은 정보 그리고 콘텐츠 속에서 피로를 느끼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느림을 이야기하고 복잡한 세상에 지쳐서 힐링이 필요하다고 하면서도 또 정작 다른 힐링 콘텐츠를 추천하고 소비하는 이런 아이러니한 모습들 속에 네. 살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도 이런 변화는 단지 개인의 마음가짐에 그치지 않고 소비나 문화 전반적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패션, 러닝, 또 여행과 같은 일상의 영역, 또 취미의 영역에서도 더 빨리
더 많이 보는 것보다 좀 더 깊이 그리고 편한 일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흐름들을 잘 캐치해서 앞서 나가는 기업들이 있어서 오늘 이 느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브랜드들의 사례를 한번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네, 좋아요. 요즘에 러닝 즐기는 분들 중에도 기록 경쟁 그런 것보다는 천천히 달리거나 걷는 그런 슬로우 조깅을 즐기는 분들이 늘고 있는데요. 러닝 브랜드들도 느리게 달리는 즐거움으로 캠페인 메시지를 바꾼다고 합니다. 네, 요즘 러닝이 굉장히 유행하고 있고 러닝 인구가 점점 늘어난다고는 하는데 이 러닝이 주는 고통 너무 공감 가는데요. 이렇게 숨이 차고 심박수가 올라가는 또 근육통과 같은 자극을 힘들어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힘들어요. 맞아요. 그래서 더 빠르게 그리고 더 긴 거리 더 먼 코스를 달려야 한다는 이 속도, 코스 경쟁에 반감을 가지는 러너들이 생겨나면서 천천히 나만의 속도로 즐기는 슬로우 러닝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고 하거든요. 네. 특히 일본의 스포츠 의학 박사인 타니구치 히로아키가 제안한 슬로우 조깅이라는 컨셉은 숨이 차지 않을 정도로 천천히 달리는 운동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뛰면서도 미소를 지을 수 있을 정도로 천천히 조깅하는 운동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방식이 오히려 꾸준함과 또 과정을 중시하는 젊은 세대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가면서 네. 이 러닝하는 과정이 곧 힐링이어야 한다라는 새로운 문화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한강공원을 천천히 걷거나 뛰면서 풍경을 즐기는 경우도 많고요. 요즘에 슬로우 조깅하기 좋은 장소를 찾고 추천하기도 하는데 그래서인지 각종 하천을 끼고 달리는 장소들이 인기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런 흐름은 브랜드 캠페인에도 반영되고 있는데요. 이제 글로벌 러닝 브랜드에서 올해 가을 겨울 캠페인명을 소프트 윈즈, 와. 네, 직역하면 부드러운 승리라는 이름으로 잡았습니다. 네. 기존의 러닝은 하고 난 후에 개운하더라도 뛰는 동안은 힘들었다면 러닝을 하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즐거울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러닝을 빠르고 힘든 경쟁으로만 보지 않고 몸과 마음이 모두 편안해지는 힐링 중 하나로 포지셔닝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앞으로의 러닝이 우리만의 나만의 페이스로 마음과 몸을 챙기는 경험으로 조금 더 진화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러닝 브랜드뿐만이 아니라 요즘 다른 분야에서도 이 느림의 중요성이라는 메시지를 담은 캠페인이 눈에 띄더라고요. 네. 미국 대선 기간 동안에는 그 조용함을 전면에 내세운 명상앱 광고가 화제가 됐잖아요. 네, 아무래도 선거 유세 그리고 토론 등등 대선 기간은 미디어도 연일 복잡하고 시끄러운 시기입니다. 근데 미국 대선이 한창이던 때에 미국의 한 명상 앱에서 굉장히 특별한 광고를 선보였거든요. 네. 보통의 광고라고 하면 시끄럽게 눈길을 끌거나 제품의 장점을 강조하는 것과 다르게 뉴스 채널 중간에 광고 슬롯을 사서 30초 동안 완전히 침묵을 보여줬다고 해요. 그래서 화면에는 파란색 배경과 흰 글씨로 우리는 여러분에게 30초의 침묵을 선물하기 위해 광고를 샀습니다. 우와. 라는 메시지를 송출했고요. 소리도 없고 또 화려한 화면도 없이 그 광고 공간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경험을 제공했습니다. 그게 30초 동안 이어진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보통의 광고라고 하면 그 짧은 시간 안에 이것저것 넣으려고 그렇죠. 노력하잖아요. 네. 근데 이들이 제공한 잠깐의 쉼이라는 메시지가 앱 홍보를 목적으로 한 게 아니라 단순한 캠페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광고보다 명상 앱의 정체성을 잘 보여주면서 또 시청자들의 불편함을 잘 캐치했기 때문에 소비자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고 하고요. 네. 네, 실제로 이 광고 이후에 이 명상 앱의 다운로드 순위가 급등하면서 홍보 효과까지 얻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슬로우 트렌드의 맥락에서 보면 이 사례는 우리의 몸뿐 아니라 마음 또 정신의 느림의 중요성을 깨닫게 해준 좋은 사례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운동 속도를 늦추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속도도 마음의 속도도 조절하는 것이 현대인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그런 정신적 속도를 조절하는 걸 많이 필요로 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이렇게 짧은 광고 안에서 속도를 늦추는 경험이 국내에서도 활용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국내 아웃도어 브랜드에서
산 위에 누워있는 남성을 비추는 그 한 장면짜리 광고를 선보였다고요? 네, 이 광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이 광고가 공개됐을 때 산속 바위 위에 누워있는 한 남성의 모습을 멀리서부터 서서히 클로즈업하면서 15초 정도 보여주고 끝나더라고요. 네. 일단 이유가 너무 궁금했고 멀리 있었을 때는 어떻게 보면 등산객 한 분을 그냥 찍은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도 굉장히 단순한 광고였는데 마지막에 아웃도어 브랜드 K사의 로고가 나와서 이 브랜드의 광고라는 것을 알 수는 있었지만 왜 이런 왜 의도를 그랬을까? 가지고 광고를 촬영했는지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근데 이 브랜드는 소비자들에게 자연의 본질이 무엇인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해서 해당 캠페인을 진행했다라고 밝혔거든요. 그렇군요. 네, 이 캠페인의 앰베서더이자 광고 모델은 글로벌 배우 스티븐 연인데요. 단순히 모델 계약만 한 게 아니라 이 배우가 삶 그리고 자연을 바라보는 철학적 공감대가 일치했다. 그래서 이 공감대를 기반으로 협업을 했다라고 소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광고 장면 그 산속 바위 위에 누워 있는 이 스티븐 연의 모습만으로 이 자연 속의 고요함 그리고 여유를 전달하고 있고요. 그리고 촬영 역시 디지털이 아니라 필름 촬영, 아날로그를 선택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방식을 통해서 자연 속에서 단순하지만 우리가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인간과 자연이 교감할 수 있다라는 점을 굉장히 정적인 화면으로 보여줬습니다. 네. 또 다른 영상 속에서 스티븐 연은 딸과 대화를 통해서 자연은 정복해야만 하는 걸까라는 질문을 던지는 광고가 있더라고요. 근데 질문만 던지고 답은 제공하지 않고 끝나요. 그 답은 네, 우리가 찾아라. 네, 이런 맞아요. 거군요. 네, 그리고 우리가 그 광고를 보는 소비자가 스스로 자연 속에서 의미를 찾아보라는 그런 영상 속 자연으로 초대하는 방식으로 광고를 제작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짧고 단순한 장면만으로도 여운을 주는 이 광고는 역시 속도를 늦추고 여유를 느끼자라고 하는 슬로우 트렌드의 철학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품과 브랜드 홍보를 하기에도 모자란 이 짧은 시간을 역으로 활용해서 소비자들에게 사색의 경험을 제공했다라는 점이 인상 깊었고요. 네. 이제 앞으로 슬로우 라이프를 지향하는 우리에게 잠시 멈추는 경험을 줄 수 있는 브랜드가 더 큰 경쟁력을 가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네요. 일상에서도요, 느림과 여유를 즐기는 움직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최근에는 아침 시간에 모이는 그런 조식 모임이 늘고 또 모닝 힙이라는 키워드들도 많이 사용한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아침 모임이 인기를 끌게 됐을까요? 네, 우선 요즘은 유행하는 단어에 이 멋있다는 의미의 힙을 붙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텍스트 힙 트렌드도 맞아요. 그렇고요. 네, 힙이라는 단어가 붙었다면 일단 해당 키워드가 트렌드다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아침 시간대를 활용하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모닝 뒤에도 힙이 붙기 시작했는데 네.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하기 전에 커피 한 잔을 함께 하면서 가볍게 대화를 나누거나 짧은 거리를 조깅하면서 하루를 깨우는 것처럼 짧지만 의미 있는 루틴을 만들고 근데 그걸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는 데에서 의미를 찾는다고 해요. 네. 그래서 하루를 스스로 여유 있게 시작하고 또 몸과 마음을 천천히 준비시키는 행동이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저희한테 굉장히 장점이 될 것 같은데 저희는 방송이 끝나도 7시가 안 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 또 하루를 더 즐겁게 시작하기 네. 위해서 또 모닝 힙 트렌드에 맞춰서 조식 모임도 하고 이러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이게 왜 슬로우 라이프랑 연결이 되어 있느냐? 또 누구나 이걸 힙하게 느끼냐 하면 빠른 세상 속에서 나만의 리듬을 찾는다라는 이 메시지가 모닝 루틴을 스스로 설계하는 데에 연결돼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출근하기 전에 잠깐의 여유를 가지고 나 자신을 돌보고 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하루를 설계하는 작은 사치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아침 시간에 나만을 위해서 보내는 걸 모닝 힙이다라고 부르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또 아침 모임을 통해서 함께 달리고
대화하면서 짧은 시간이라도 다른 사람들과 호흡을 맞추는 또 이렇게 소통하는 경험이 주는 만족감이 굉장히 크다고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네. 저희도 방송 끝나고 가끔 대표님과 네. 차 한 잔 마시면서 네. 이야기 나누잖아요. 네, 맞아요. 그럼 또 하루를 살아가는 활력이 되더라고요. 네, 맞아요. 새로운 즐거움이 되는 것 같은데 이런 소소한 아침 루틴을 통해서 나는 오늘 출근을 위해서 빠르게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나만의 루틴을 가진 사람으로 보이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미 발빠른 브랜드들은 이렇게 아침을 여유롭게 시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마케팅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카페에서 커피와 간단한 아침, 음악을 제공하면서 브랜드를 알리는 활동을 시작했거든요. 좋은데요? 네, 그래서 앞으로 하루를 여유롭게 시작하는 이 모닝 힙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위한 이벤트나 마케팅도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그런 장소나 또 오픈 시간이 좀 네. 앞당겨졌으면 좋겠어요. 네, 맞아요. 이미 그렇게 공간을 대여하고 뭔가 이벤트 장소로 제공하는 사례들이 많이 그렇군요. 늘어난다고 하더라고요. 네, 저희가 지금까지 다양한 슬로우 트렌드를 함께 살펴봤는데 마지막으로요. 여행 업계에서도 이런 느림의 트렌드를 접목한다면 어떤 방향이 좋을지 설명 부탁드려요. 네, 이런 슬로우 트렌드를 접목한 프로그램들이 주목도 받고 있고 또 발빠르게 시작한 호텔이나 여행 업계들이 있습니다. 네, 힐링 요소들 생각하면 명상 그리고 물, 음악과 같은 요소들이 생각이 나는데 이런 것들을 결합해서 물 위에 플로팅 매트를 띄워놓고 네. 명상할 때 사용을 하는 싱잉볼 소리를 들으면서 명상하는 프로그램을 선보이는 리조트나 호텔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 좋은데요. 이게 저희가 발리 같은 곳에 여행을 가면은 아침 이른 아침에 요가 프로그램 있는 것과 같은 건가요? 네,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자연 속에서 요가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요즘에는 웰니스 프로그램으로 물 위에 떠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명상하는 프로그램들이 늘어나고 그럼 있다고 너무 해요.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단순히 물 위에 누워 있는 것만으로도 몸과 마음이 안정되고 정신을 맑게 해주고 또 하루 동안 몸과 마음을 천천히 깨우고 치유하는 경험을 여행을 통해서 가능하게 한다라는 컨셉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또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여행 프로그램도 충분히 구상할 수 있는데 최근에는 온천, 산 풍경, 소도시, 시골 같은 키워드가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자연 속 한적한 공간에 머무르면서 느리게 보내는 경험이 매력으로 다가가고 있고 특히 일본의 경우 2024년 일본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 수가 약 3,700만 명을 기록했는데 그중에 지방 소도시나 시골 지역에서의 숙박이 전년 대비 49%나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아, 저만 그런 게 아니었네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바쁜 관광지보다 이렇게 여유로울 즐길 수 있는 네. 이런 온천 그리고 산 풍경 이런 곳들이 있는 곳을 찾는군요. 맞아요. 예전에는 단순히 장소를 찍고 넘어갔었는데 이제는 여행도 나만의 리듬대로 설계할 수 있고 일상에서 벗어나서 나에게 집중하는 시간, 하루를 느리게 살아보는 경험을 제공하는 자체가 요즘 여행객들에게도 굉장히 힙한 라이프 스타일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자신만의 속도를 즐길 수 있도록 해야겠네요. 아이디어를 좀 얻으셨나요? 마이테이스트 민지영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아침도 쌀쌀합니다. 낮엔 기온이 오른다고 하는데요. 기온 변화가 큰 만큼 오늘 하루도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독감 조심하세요. 전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지금까지 아나운서 정은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광복 80년 KBS 라디오 캠페인 밸류업 대한민국